창업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문제점들. 첫 번째, 재고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두 번째,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반복적 소비가 되는 상품인가? 창업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의 중요성. 이렇게 5가지거든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재고 부담이 없고 네. 창업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고 부담도 이제 요즘에는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 이제 발주서 넣으면 공장이나 그 판매하는 쪽에서 배송을 해드리고, 말 그대로 위탁이다 보니까 마진율 싸움에서 뭐 이제 가격 경쟁이 워낙 심하고요. 마진율도 적고 이것저것 다 올리고 매출이 일어난다 할지언정 하는 업무에 비해서 생각보다 버는 게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위탁 판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시컨 열심히 해갖고 마케팅 태워서 매출을 일으키려 하는데 이 제품을 나도 팔고 너도 팔고 쟤도 팔아요. 그럼 돈은 내가 쓰고 구매는 딴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나만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 브랜드로 인해서 광고가 태워지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서 효과를 보고 그 효과를 그대로 내 DB로 갖고 올 수 있고, 그게 이제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죠. 반복적 소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음식은 사실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필수 요인 중에 하나가 음식이잖아요. 경기를 비교적 덜 타는 편인 것 같아요. 한우만 먹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조금 지출을 좀 줄여야 한다. 그러면 뭐 수입고기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만 드시던 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비용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드실 수도 있고, 고기를 먹던 분이 아예 고기를 끊지는 않잖아요. 뭐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채식주의자로 바뀌지 않는 이상 1년에 1인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소비하는 쌀의 양이 58kg 정도 되는데, 육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소비량이? 58.5kg예요.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놀랍죠? 죽지 않는 시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원육 시장에만 들어가도 사실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제품군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많고, 그 안에서 삐집고 들어가서 가격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미 자리 잡고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 이 육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테이징이라는 기법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고, 숙성육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맛있는 제품이 탄생을 한 거고요. 기존의 다른 에이징법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공법만 알면. 다만 이제 솔테이징 같은 게 저희가 특허를 해서 저희 회사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그 저희 가맹 계약하신 분들끼리 경쟁하지 않는 선에서 200군데 업체까지만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고요. 경쟁하지 않는 선은 어떤? 저희가 온라인 시장을 분석했을 때 200군데 이상 업체가 같은 제품을 팔게, 물론 브랜드가 다 다르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치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보호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제품을 브랜딩을 해서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OEM이라는 계약을 해서 제품 생산을 하는데요. 판매하는 분이 자기네가 제품을 의뢰를 해서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공장에 요청을 해서, 공장에서 그럼 이렇게 만들 경우에 최소 수량 MOQ,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고 해서 MO 최소 주문 수량이거든요. 그걸 이제 생산 공정에 맞춰서 몇 개입니다 라고 하고, 그게 이제 제품 생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ODM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조사인 저희 쪽에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생산자인 저희 쪽에서 이제 제품 디자인부터 모든 걸 다 해드리는 그런 통합 시스템이라 사업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죠. 그 브랜딩이라는 게 로고 제작, 뭐 제품 제작, 제품 디자인이죠. 제품 디자인 해드리고 상세 페이지 작업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 올려서 판매 바로 일으킬 수 있게끔까지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엔 나만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할 때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차별화된 제품을 갖고 위탁 판매가 아닌 나만의 브랜드, 나만 갖고 있는 브랜드인 거죠. 인터넷상에 이 브랜드는 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냐, 뭐 세트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하냐, 마진율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적게는 30%부터 뭐 80%, 10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삼겹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업체에서는 삼겹살을 1인분에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에 판매를 해요. B라는 업체는 삼겹살을 7,000원에 판매를 해요. 근데 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여기가 더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진 폭은 사장님들의 몫인 거예요. 정말 재밌죠. 싸면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위탁 판매의 개념인 거고, 여기서 나만의 브랜드로 했을 때는 그런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가격 경쟁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도 훨씬 더 높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딩의 힘인 거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퀄리티, 좋은 제품, 마케팅 잘하면 여기는 믿고 먹어도 되는 고기구나 라는 인식이 쌓이면 그 가격 경쟁에서 더더욱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비싸도 먹는다. 네, 그럼요. 네. 오히려 비싸야 좋은 고기다라는 인식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DB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 모든 거래처들의 DB를 갖고 있는데 비싸다라고 제가 느껴도 생각하는데 잘 팔려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브랜딩이 잘 된 거죠. 저희랑 가맹 계약을 하시면 저희가 브랜딩 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컨설팅도 다 무료로 해드려요. 나만의 브랜드로 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려면 저희처럼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같은 공장에 의뢰를 해서 OEM 계약을 하셔서 에모큐 주문을 한 품목당 몇천 개씩 보통은 공장에서 해요. 만 개 단위로도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 재고를 다 떠안아서 내가 보관도 해야 돼요. 내 브랜드로 할 경우에. 그럼 보관을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비용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요. 왜냐? 보관할 장소가 또 필요하거든요. 대형 냉장고라든지 냉동고를 갖고 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비용인 거고. 3PL 업체에 맡겨서 배송을 요청을 하자니 3PL 업체 같은 경우도 한 팔레트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씩 그 보관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안 팔리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리스크를 저희가 줄여드린다는 점, 재고 부담이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인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수입 자동차들이 엔진을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만 브랜드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엔진이 어디 건지가 중요하다기보다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음료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포카리 스웨트가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도그모츠카. 아시나요? 대부분 잘 몰라요. 이 회사에서 뭐 이 음료도 만들고 저 음료도 만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브랜드이고 그 제품인 거지. 레드불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음료의 브랜드에 대해서 알지, 그 제조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분들도 작용을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부분은 200군데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래처가 많으면 당연히 좋죠. 거래처가 많으면 좋은데 거래처가 많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랑 가맹 계약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파셔야 그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틀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탁 판매 없진 않아요. 내가 사이트 만들어 놓고 이 고기 팔고 싶어요라고 해서 하기는 해요. 자기 브랜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닌 거죠. 그 차이. 그래서 정말 저희 가맹하시는 분들이 아이디 로그인 하셔서 들어와서 발주서만 등록해 주시면 자동으로 저희 전산 쪽으로 어떤 브랜드에서 주문 들어온 내역과 출고해야 할 주소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생산팀에 들어가서 생산이 돼서 나오면 물류가 돼서 택배 배송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인 거죠.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재고를 이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판매 예측 수량을, 냉동이건 냉장이건 뭐 의류건 어떤 제품이든 간에 주문이 폭발 터지면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주문을 또 배송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경우에 더더욱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몇만 개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주문 폭주가 돼서 10,000개가 팔렸어요. 그럼 10,000개가 남아요, 재고가. 그럼 남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저희가 생산해서 보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테슬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희도 육류 회사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IT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관리하고 제품 생산하고 나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혁명적이다 라고들 많이들 칭찬도 하시고, 저희는 이 비즈니스 플랫폼 자체도 특허를 지금 출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많이 듣죠. 뭐 하는 거냐고. 정말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판매에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피디님도 놀라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더 알려지고 있고, 또 이렇게 소자본으로 지금 같은 불경기에 자본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시점에서 뭐라도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완전 메리트 있는 사업 아이템인 거예요.